1949년 6월 26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 의문스러운 총성이 울렸다. 백범 김구 선생이 경교장 자신의 집무실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총탄에 암살당한 날이다. 그 총알은 김구의 왼쪽 눈밑을 관통해 오른쪽 뒤통수로 빠져나갔고 위대한 독립운동가는 그렇게 처참하게 쓰러졌다. 나라를 되찾고도 끝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민족의 어른은 끝내 눈을 감았다. 안두희는 군복을 입은 채 김구의 집무실로 들어와 면담을 요청했고 김구가 조용히 그를 맞이한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반역자! 라고 외치며 총을 발사한다. 총성이 울리고 난 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를 죽인 총은 하나였지만 그 총 뒤에는 수많은 권력과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안두희는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사건을 조사하던 국방부 특무대장 김창룡은 안두희에게 술과 담배를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사 수고했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살인자였으나 의사로 불렸고 반역자였으나 영웅처럼 대우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안두희는 형식적인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복역 후 곧바로 군에 복귀해 장교로 다시 임관된다. 이후 그는 이승만 정권의 보호 아래 군수품 납품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하며 호화로운 삶을 누렸다. 그리고 그 어떤 참회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안두희는 평생 김구의 암살 동기에 대해 김구가 좌익과 내통했기 때문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그 어떤 증거나 정황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 논리였다. 오히려 김구는 미소양군 철수 후 남북을 연결하기 위해 1948년 김일성과의 회담까지 강행한 진정한 통일주의자였다. 그는 남북 모두에서 배척당했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에도 비판적이었으며 남과 북이 분단되지 않기를 끝까지 호소했다. 그가 바랐던 것은 권력이 아닌 민족의 하나됨이었다. 그러나 그의 통일운동은 이승만에게는 방해였다. 이승만은 미국의 전폭적 지원 아래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 중이었고 김구의 존재는 그것의 가장 강력한 도덕적 대항선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독립운동의 상징, 초대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 그 자체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김구가 살아있는 한 이승만의 권력은 불완전했다. 바로 그래서 김구는 위험한 존재였다. 그를 암살한 것이 단순한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다. 안두희의 뒤에는 이승만 정권의 정보조직, 군 수뇌부, 미군정 정보기관까지 관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김창룡과 특무대는 미군정기부터 이어진 군내 공작 정치의 핵심 기관이었다. 당시 안두희의 진술은 특무대 내부에서 조작되었고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오히려 김구의 경호 책임자들은 제대로 수사받지도 못한 채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결국 백범 김구를 죽인 건 총알 하나가 아니었다. 그를 죽인 것은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권력의 욕망, 반공이라는 이념의 이름 아래 모든 도덕과 원칙을 꺾어버린 체제의 폭력이었다. 그리고 그 총성이 멈춘 후 한국 현대사에서 김구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건국 훈장도 제때 받지 못했고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그의 사진은 교과서에서도 한동안 축소되었다. 국민묘지가 아닌 효창공원 한켠에 묻힌 것도 그 이유다. 그가 원했던 통일, 정의, 자주고 모든 것이 그날 그의 피와 함께 쓰러졌다. 안두희는 이후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살아가다가 1996년 한 청년에 의해 망치로 살해당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민족의 양심으로 김구 선생을 대신해 이 살인자를 처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묻는다. 안두의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왜 김구가 죽어야 했는가? 왜 진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는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49년 6월 26일 그날은
단지 한위인이 죽은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가 한 발 물러선 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기억해야 할 진실의 출발점이다.